1974년 여름 전북 익산의 한 마을은 뜨거웠습니다. 논에는 벼가 익어가고 저녁이면 개구리 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정아는 그 마을에서 17살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윤성만은 화물차 운전사였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짐을 실어 날랐고 한 달 중 보름은 집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박말수는 양장점에서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정화는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집안의 중심은 새 오빠였습니다. 장남 윤대철은 24이었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둘째 성구는 22로 말이 적었고 막내 명호는 20이었습니다. 대철은 요즘 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장터에서 소주를 마시고 돌아와 담배 냄새를 풍기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그때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옷 배달을 나갔고 아버지는 대구로 떠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정화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이리 와봐. 대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화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뭐해요, 오빠? 요즘 다 컸다고 어디 가서 건방지게 굴면 안 돼. 정화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도 조용히 지냈고 집에서도 말썽을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대철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여자가 함부로 다니면 안 돼. 정화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갔습니다. 잠긴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정화야, 문 열어. 자고 있어요. 문 열라니까. 이 집은 다 우리 거야. 내 방도 마찬가지고. 정화는 벽 쪽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말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학교에 갔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고 칠판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정화를 불렀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화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두려워졌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집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정화는 장롱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나무 장롱을 문 앞으로 옮겼습니다. 조금이나마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장롱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정화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언제쯤 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 가을이 왔습니다. 익산의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정화는 여전히 학교에 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화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배가 아팠고 어지러웠습니다. 이불을 걷어내자 피가 보였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정화야. 어머니는 정화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이장이 차를 끌고 왔고 정화는 차에 실렸습니다. 익산 보건소 의사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전주 병원으로 가야 해요. 전주 시립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정화는 천장의 하얀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화는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깨어났구나. 검사 결과가 나왔어.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야. 의사는 어머니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속적인 학대의 흔적입니다. 그게 무슨 부인, 이 아이는 오랫동안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정화야, 경찰을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정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얼마 뒤 경찰이 왔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요?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불량배들이요. 장터에서 따라온 애들이요. 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었습니다. 며칠 후 의사는 어머니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의무기록지입니다. 보관하세요. 언젠가 필요할 겁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버스를 타고 익산으로 돌아가는 길, 정화는 창밖 들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온 며칠 후 마당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앞당겨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무기록지를 봤소. 여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내 딸이 그렇게 당하는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얼마 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상 위에 종이를 탁 펼쳐 놓았습니다. 대철아, 성구야, 명호야. 다들 나와라. 오빠들이 하나둘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 병원 기록이다. 정화 기록이야. 대철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애가 약해서 그렇지. 닥쳐.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썼는지 아냐? 지속적인 학대의 흔적이라고 썼어. 아버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말해라. 누가 그랬어? 침묵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정화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정화야. 내가 직접 말해라. 아비가 듣겠다.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오빠들이에요. 거실이 정지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대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상이 넘어갔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이웃들이 몰려왔습니다. 마을 이장이 아버지를 말렸고 누군가 파출소에 연락했습니다. 순경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는 의무기록지를 건넸습니다. 내 딸이 당한 일입니다. 파출소에서 정화는 진술했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여름부터요. 누가 그랬습니까? 큰오빠요. 둘째 오빠도요. 막내 오빠는 모른 척했어요. 진술은 길었습니다. 정화는 말하는 동안 눈물을 흘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대철과 성구는 연행되었습니다. 명호는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화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차가웠지만 숨이 쉬어졌습니다. 봄이 오기 전 가족은 남원으로 이주했습니다. 정화는 성당이 운영하는 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익산에서 온 윤정화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업 후 정화는 성당으로 갔습니다. 수녀가 다가왔습니다. 새로 온 학생이지?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도 돼. 수녀는 작은 공책을 건넸습니다. 일기를 써봐. 상처는 덮으면 곱는다. 그날 밤 정화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 문장을 100번 적었습니다. 글자를 쓰는 동안만큼은 숨이 덜 가빠왔습니다. 어느 날 수녀가 정화를 불렀습니다. 성당 뒤편에는 전쟁고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
같이 도와줄 수 있겠니?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그림 그려줘. 정화는 산을 그렸습니다. 낮은 산이었고 그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예뻐. 정화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뒤로 정화는 매주 아이들과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도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고등과 진학 후 정화는 보육교사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정화는 장터에서 청년 정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묻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훈이 말했습니다. 내가 원할 때 손잡을게. 정화는 그 문장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뜻이 존중받는 감각이었습니다. 명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정화야, 용서를 구하지만 받아달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정화는 답장을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침묵과 공포로 살지 않겠다.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정화는 자신이 더는 숨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공책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22, 정화는 남원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되었습니다. 정훈과의 혼인은 조용했습니다. 성당에서 작은 예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밤이 오면 몸은 기억했습니다. 정훈이 다가올 때마다 정화는 움찔했습니다. 정훈은 멈췄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그는 묻지 않았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갔습니다. 정화는 조금씩 정훈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가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화는 그 작은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다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어린이집 주임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게 있어요. 싫다고 말해도 된다는 것. 어른이라도요. 정화는 매주 아이들에게 몸을 지키는 교육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른한테도 싫다고 말해도 돼요? 그럼. 누구에게든 내 몸은 내 것이야. 50대가 되었을 때 명호가 찾아왔습니다. 정화야, 평생 미안했어. 미안하다는 말은 받을게요. 하지만 우리는 화해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이미 자유해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년 정화는 지역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선생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육이 무엇인가요? 존중이에요. 아이들에게 내 몸은 내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저를 살렸으니까요. 힘든 시간을 겪으셨나요? 네. 하지만 치유는 느리지만 가능해요. 그날 밤 정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장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밀어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은 스스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정화는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00번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멈추지 않는다. 부엌에서 정훈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밥 먹자. 응. 두 사람은 작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고요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밤은 깊었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